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니콜라가 33%의 좋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기가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콜라가 30%의 굉장히 큰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니콜라의 새로운 합병이나 또는 누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한 이슈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슈는 따로 없었고, 제일 최근 나온 기사에서도 어제 약 13%의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니콜라는 여전히 파산 위기이다, 멀리해야 된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 니콜라의 잠재적인 매각이나 또는 챕터 11 보호일 가능성이 반응한 방법 중에 하나다. 챕터 11 보호는 그냥 파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니콜라가 계속해서 이런 위기나 파산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에는 바로 이 부족한 현금 흐름, 총 현금 흐름이 2억만 달러에 불과하고 총 부채 부담은 거의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자, 이런 니콜라의 현금 흐름 부족으로 계속해서 니콜라의 파산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엄청 큰 하락 40%의 폭락 이후에 오늘 다행히 33%의 좋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앞서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고 5일선까지 이제 닿았기 때문에 이격도를 어느 정도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이 하락 추세선을 막고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준다면 어느 정도 다행히 안정권을 들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어닝 때 저번 분기의 좋은 실적과 함께 이 현금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니콜라는 계속해서 흐를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이 어닝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현금 흐름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손절을 못 하셨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의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조금은 파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니콜라의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고 정확하게 파산을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차트적,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지금은 매수를 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혹시 더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만약에 혹시 다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이 어닝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현금 흐름이 극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의 현금 흐름 부족은 위기일 수 있지만 저번에 나왔던 이 어닝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콜라의 PS%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 시점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니콜라를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또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니콜라의 이 정도의 30%의 반등을 이런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나 또는 현금 흐름, 이슈, 회사의 가치만 가지고 이런 기술적 반등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모든 구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특정 구간에서 확률이 올라갈 때 그러할 때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런 관점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든 수익을 많이 내면 그게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 예를 들어 테슬라, 삼성전자, 이러한 주식들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낸 경험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큰 회사들에 투자를 할 때는 결국 배당을 받기 이전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 니콜라라는 회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하지만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차트 분석한다,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일주일씩 텀이 걸리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라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1월 19일에 니콜라는 바닥 구간에 왔다. 제가 보는 니콜라의 관점에서 니콜라가 수소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미래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여전히 이 의견에는 저는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니콜라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 니콜라의 수소 인프라를,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에는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할 생각이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매수는 항상 기술적 분석으로 하고, 제가 이 1월 19일 영상에서 아래쪽에 손절선을 설정을 해야 된다. 여기를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빠지게 되면 하락의 위험이 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손절선 꼭 설정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니콜라가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의 이 하락 당시 니콜라의 이 선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올렸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니콜라의 이 파산, 40% 가까이 파산 이슈들이 나오면서 40% 하락했을 때에도 이 여러분들께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 앞선 영상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이야기들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런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이 40%의 폭락이나 또는 이 추세선을 빠졌을 때 하락이 나오는 거, 또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을 뭐 이슈 뉴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스캘핑 관점에서는 여기 구간에서의 RSI나 또는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뚫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매수로 이런 수익들을 내는 것은 스캘핑 기법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보셔야 된다. 장기 투자도 좋지만 제가 장기 투자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도 해보신 결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냥 마냥 쉽지 않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뭐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ETF를 그냥 무조건 장기적으로 매수하면 우상향한다. 이 말은 맞을 수 있지만 큰 상승, 저희가 기대하는 자산의 엄청난 증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그렇게 장기 투자가 어려웠고,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 개미가 멘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게 맞다,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누가 더 돈을 잘 버느냐의 싸움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만약에 혹시 제 이런 주장들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면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니콜라도 마찬가지로, 니콜라가 뭐 망할 기업이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업이다 라고 하시면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됩니다. 니콜라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되고, 이런 니콜라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여기에 와서 댓글로 안 좋은 말들은 조금 이렇게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니콜라가 다행히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래도 30%나 올랐기 때문에 좀 오래 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여기서 이미 매수를 하셔서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비중 조절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현재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고 이 현금 흐름 부족에 대한 악재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이 어닝, 그러니까 저번 분기 실적 발표와 또 현금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 저 때문에 혹시 수익을 보지 못하시거나 또는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영상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니콜라가 계속해서 뭐 큰 등락이 있으면서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